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복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불길한 계지! 그런데 지금은 복녀 아주머니, 아이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녀의 등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늦가을 장터였지요. 사시가 막 지나고 해가 높이 떠오른 아침이었습니다. 복녀는 곡식 자루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퍽! 등짝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계집이 또 왔구만! 재수 없게 아침부터! 복녀는 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드실 약을 사야 했으니까요. 야, 복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복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보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내가 있으면 장터복이 달아난단 말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 지난번에도 내가 온 날 장사가 안 됐다고.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참는 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툭! 이번엔 작은 돌이었습니다. 어깨에 맞았지요. 가거라, 불길한 계집아. 내 얼굴 보면 재수 없단 말이야. 복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장터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퍽! 머리에 돌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컸습니다. 복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요. 하! 맞았다! 발 쏘기보다 쉽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복녀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지요.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쓰러지면 더 맞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려오던 서준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지요. 마을 어른이었습니다. 가지 마시게. 하지만 제 아내가! 자네 집안 생각해야지. 저 계집 편들면 자네도 똑같이 당하네. 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복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지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누르며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장터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복녀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가 돌아보니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돈 좀 보자꾸나. 노파는 복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요. 괜찮소. 노파가 물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이다. 어디 사는 계집이냐? 저 너머 마을에 시집 왔나이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딱하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데요. 노파가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노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라. 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늘이 정하는 거지. 복녀는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오시가 되었을 때 복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석가래가 낡고 벽에 금이 가 있었지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복녀가 매일 쓸고 닦았으니까요. 아가야 왔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누워 계셨지요.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복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 씨 부인은 복녀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이마는 어인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또 장터에서 그런 일을 당했구나.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지요. 아가야 앉거라. 복녀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김 씨 부인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복이 무엇인지를. 김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단다. 네, 나도 체구가 컸지. 힘도 셌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여자답지 못하다, 재수 없다 하면서 말이야. 복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알았느냐?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는지. 김 씨 부인이 복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역병이 돌았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도망갔지. 하지만 나는 남아서 아픈 이들을 돌봤단다. 물을 길어다 주고 죽을 쑤어 먹였어. 그때 살린 사람이 10명이 넘었지. 그 중에는 너를 돌 던진 사람의 부모도 있었단다. 복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은 말이야. 김 씨 부인이 복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픈 사람 곁으로 먼저 온단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온단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울어도 된다. 내가 아프면 어미도 아프단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시가 되어서야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복녀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서준은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여보, 들어오세요. 복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준은 그게 더 괴로웠지요. 오늘 미안하오. 괜찮소이다. 내가 가까이 갔어야 했는데 됐소이다. 복녀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준은 복녀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지요. 내가 무능해서. 서방님 잘못 아니오. 복녀는 상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서준은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유시가 되었습니다. 복녀는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지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저 달도 처음엔 금음이었겠지. 복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면 다시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게 세상 이치라더니.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주댁에 병이 돌았다더라. 그래, 무슨 병인데? 알 수 없는 열병이라더군. 온 집안이 알아누웠다지 뭔가. 그것 참 이상하네. 강지주댁이 병에 걸리다니.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만수, 이 마을 일대 땅을 쥔 지주였습니다. 복녀도 그 사람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야. 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지주댁 마당을 누가 지나갔는지 아나? 누군데? 복녀라는 계집이. 복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그 불길한 계집이? 그래. 사흘 전에 그 집 앞을 지나갔다더군. 그리고 이틀 뒤에 병이 돌았다지. 이거 큰일인데. 복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지나갔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훨씬 더 큰 것이 날아올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복녀는 우물가에 서 있었지요. 우물가에는 이미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녀를 보자 모두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복녀는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물이 떨어졌으니까요. 멈춰.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박씨 마님이었습니다. 복녀, 너 여기서 물 기르면 안 돼. 무슨 말씀이시오? 강지주 댁에 병이 돌았잖아. 내가 그 집 앞을 지나간 뒤에 복녀는 두레박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소인은 그냥 길을 지나갔을 뿐이옵니다. 그게 문제야. 내가 지나가면 화가 따라온단 말이야. 다른 여인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물에 내 손이 닿으면 물이 더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도 마실 물인데 어떡하려고.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병환이 있으십니다. 물이 필요하옵니다. 그건 내 집 일이고 우린 우리 가족이 먼저야. 박씨 마님이 복녀의 두레박을 낚아챘습니다.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마. 알았지?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알겠나이다. 복녀가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여인들의 속삭임이 들렸지요. 저 계집 정말 불길해.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야? 복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녀는 생각했지요. 어머님은 물을 기다리실 텐데 강물을 길어야 하나. 하지만 강은 너무 멀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불길한 사람일까?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걸까? 복녀는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머님은 아니라 하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그때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만수의 신복인 황서방이었지요. 댁서방은 어디 있소? 집에 계시옵니다. 당장 지주 어른댁으로 오라 하시오. 지금 즉시. 복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묻지 마시오. 어서 가서 전하시구려. 황서방은 돌아섰습니다. 복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주는 밭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오. 왜 그러시오? 강지주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지금 당장 오라고.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서두르시오. 서준은 흙 묻은 옷을 털고 나섰습니다. 복녀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여보, 나도. 안 돼요. 당신은 집에 있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주 어른 앞에서 당신이 눈에 띄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소. 복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준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복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신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복녀는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아가야. 김씨 부인이 방에서 불렀습니다. 복녀가 들어갔습니다. 서준이가 아직 안 왔느냐? 그러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로구나.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염려 마라. 서준이는 착한 아이야. 바른 길을 갈 게다.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착함이 때론 약함이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유시가 되어서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가 문을 열었지요. 서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복녀가 달려갔습니다. 서준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지주 어른께서 뭐라 하셨소? 서준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을 비우라 하셨소? 네.
이 집도 밭도 다 내놓으라고 하셨소. 복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 때문이라고 하셨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불길한 기운을 퍼뜨려서 자신의 집안에 병이 들었다고. 당신을 이 마을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모두 쫓아내겠다고. 복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알아. 서준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란 거 알아. 하지만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마루로 나왔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만수의 집 쪽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지요. 복녀는 몸을 숨겼습니다. 담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복녀의 집 마당에 섰지요. 복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만은 살려주십시오. 복녀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까 봐였습니다. 어머님도 병환이 있으십니다. 아내까지 내보내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서준이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황서방이 서 있었지요. 일어나시게. 제발입니다. 지주 어른께서는 마음을 정하셨네. 사흘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사흘 안에 그 계집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자네 가족이 모두 떠나든지. 잘 생각해보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은가. 황서방은 돌아섰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났지요. 복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고개 숙인 모습을. 서준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녀는 담 뒤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남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팠습니다. 복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조금 보였지요. 나는 정말 불길한 사람일까요?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있으면 정말 복이 달아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이 집을,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지만 그 전에 한 번만이라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불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보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지요. 새벽 묘시였습니다. 복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정말 가실 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문틈으로 서 있었지요. 일어나셨소? 잠이 오겠소이까? 서준이 복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복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오. 알고 있소. 어머님을 부탁하오. 약을 거르지 말고 따뜻한 죽을 까지 마시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소. 강지주를 설득하든지 다른 마을로 함께 떠나든지. 여보. 복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하지만 이건 내가 풀어야 할 일이요. 무슨, 내가 불길하다면 내가 증명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녀는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시오. 꼭 돌아오겠소.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복녀는 김씨 부인께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가야. 아니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가지고 가거라. 김씨 부인이 작은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먹을 것과 은자 몇 푼 넣어뒀다. 그리고 김씨 부인이 복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소금을 넉넉히 넣었단다. 역병 때 배운 거야. 상처를 씻을 때 쓰거라.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만 있거라. 그것만이 이 어미의 소원이다. 복녀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축시였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달빛만으로는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복녀는 조심조심 걸었지요. 1시경쯤 지났을까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어디든 가야 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앞이 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다시 치자 보였지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였습니다. 피투성이었지요. 복녀는 멈춰섰습니다. 도망쳐도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혹시 산적이거나 죄인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 역병 때 사람을 살렸다고. 그것이 복이 되었다고. 복녀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내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게. 복녀가 사내를 흔들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조금 떠졌지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요. 괜찮으시오?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절했습니다. 복녀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챙겨준 소금이 있었지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상처를 씻어야 했습니다. 복녀는 빗물을 받아 사내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사내가 신음했습니다. 아플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덧나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내의 상처를 감았습니다. 일어나시게.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요. 복녀는 사내를 일으켰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사내를 등에 업을 수 있었지요. 동굴이 있었지. 저 위쪽에. 복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적 이 산에서 놀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굴을 찾았습니다. 복녀는 그곳으로 사내를 옮겼습니다. 동굴 안은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복녀는 사내를 눕혔습니다. 물. 사내가 신음했습니다. 복녀는 보따리에서 대나무 물통을 꺼냈습니다. 사내의 입에 물을 대주었지요. 사내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왜 날 살리느냐? 사람이니까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소? 사내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누구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거짓말.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깊은 산속을, 이 밤에,
이비를 맞으며 지나갈 리 없소.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의지로 버티고 있었지요. 당신도 도망자요? 그렇다면 어떻고 아니라면 어떻소? 같은 처지라면. 사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구해줘서. 별 말씀을.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검새라고 하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녀라고 하오. 복녀. 좋은 이름이구려. 검새는 동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산적이요. 복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거요? 아니요. 검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복수를 하다가 당했소. 복수? 강만수라는 자를 아시오? 복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있소. 그 개자식이. 검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내 가족을 죽였소.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린 동생을. 땅을 빼앗으려고. 우리가 버티자 역적 누명을 씌웠지. 그리고 관아 사람들을 보내 우리 가족을 모두. 검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그 아픔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통을. 그래서 복수를 하려 했소. 10년을 준비했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검새가 상처를 만졌습니다. 놈의 신복들한테 당했소. 내가 너무 서둘렀지. 이제 어쩔 생각이요? 모르겠소. 검새가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도망치는 거요? 복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길하다고 하오. 불길하다고? 내가 있으면 재앙이 온다고. 그래서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을 지키려면 내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소. 검새는 복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하다고? 검새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죽었소. 당신이 불길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사람들은 모르오. 진짜 불길한 게 뭔지. 검새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만수 같은 놈들이지.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약한 자를 짓밟고. 그런 놈들이 진짜 재앙이요.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녀. 검새가 복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렸소. 그게 복이 아니면 뭐겠소?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나야말로. 검새는 천천히 누웠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겠소. 당신도 쉬시게.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복녀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구나. 사람을 살리면 복이 온다고. 복녀는 검새를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구나. 나처럼. 그날 밤 둘은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진시가 되었을 때 검새가 깼습니다. 복녀. 네. 집으로 돌아가시게. 네. 도망은 답이 아니오. 나도 10년을 도망쳤지만 결국 복수를 하러 돌아왔소. 검새는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어머니가, 남편이. 하지만 나도 갈 곳이 있소. 검새가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만수. 그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겠소. 무슨 뜻이오? 10년 전 증거를 찾아냈소. 놈이 관아에 뇌물을 주고 역적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 말이오. 이번에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들켰지요. 검새가 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요. 이것만 있으면 놈을 관아에 고발할 수 있어. 복녀는 그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소.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검새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시게. 한 달만. 한 달 안에 강만수를 무너뜨리겠소. 은혜라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아시오? 검새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돌아가시게. 그리고 조금만 버티시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새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돌아가야겠다고. 도망이 아니라 맞서야겠다고. 한 달만 버티면 되는구나. 복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4시가 되었을 때 복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렸던 것이었지요. 여보,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었소? 얼마나 걱정했는지. 미안하오.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제발. 서준이 복녀를 꼭 안았습니다. 복녀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복녀는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수군거림을. 오시가 막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복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일 났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고 있었지요. 강만수의 집 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복녀를 보더니 움찔했지만 대답은 했지요. 강지주댁 곳간이 무너졌다오. 뭐라고? 어젯밤에 갑자기 곳간이 무너져 내렸다는구려. 쌀이며 곡식이 다 쓸모없게 됐다지 뭐요. 복녀는 놀랐습니다. 강만수의 곳간은 튼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검새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복녀는 생각했지요. 한 달 전 동굴에서 검새가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오.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주댁 소떼가 모두 죽었다더군. 소떼가? 그래. 20마리가 넘는 소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독초를 먹었다고 하더이다. 독초? 검새가 한 일이로구나.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미시였습니다. 강만수의 집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복인 황서방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작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모두 들으시오. 황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지주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소작료를 2배로 받겠다 하셨소. 뭐라고? 소작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2배라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오? 지주 어른 댁에 손해가 컸소. 곡간도 무너지고 소도 죽었으니 그 손해를 메워야 하지 않겠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소? 잘못을 따질 게 아니오. 땅 주인이 원하시는 거요. 싫으면 땅을 떠나시든지. 소작인들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들었소? 들었소. 어떡하지? 소작료를 2배나 내면 우리는. 알고 있소. 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소. 복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무슨? 분명 길이 있을 거요. 복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은 복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시가 넘어갈 무렵 강만수의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복녀와 서준이 뛰쳐나갔습니다. 강만수의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습니다. 복녀도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복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복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을 끄는데 온 마을이 매달렸습니다. 한식경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강만수가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누가 불을 질렀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새가 했을 거야. 하지만 증거는 남기지 않았겠지.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주다. 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안에 저주를 내렸어. 그의 눈이 복녀를 향했습니다. 너로구나. 복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놈이 우리 집안에 재앙을 불러왔어. 소인은 그런 적 없나이다. 거짓말. 내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간 뒤로 모든 일이 생겼어. 강만수가 복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나리, 진정하십시오. 저 계집을 당장 잡아라. 그때였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서준이 복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나이다. 비켜라. 내 아내가 저주를 걸었어. 아니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옵니다. 나리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옵니다. 무엇이냐? 나리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히셨나이다. 서준이 외쳤습니다. 땅을 빼앗고 소작료를 올리고 빚을 강요하셨나이다. 그 업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지주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소인은 두렵지 않사옵니다.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몸 쫓겨나도 제 아내 욕하는 소리는 못 들을 것이옵니다. 복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강만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맞는 말 아니오? 그래. 나리께서 너무 심하셨던 것도 사실이지. 우리도 살기 힘든데 소작료를 2배나 올리시다니.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강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백성들을 보며 너희들이 감히.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새였습니다. 그는 강만수의 집 지붕 위에 서 있었지요. 강만수. 검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느냐? 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10년 전 내가 죽인 가족들을 기억하느냐? 검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관아에 뇌물을 준 증거다. 내가 역적 누명을 씌우려고 꾸민 계략의 증거.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꽃간도 소도 불도 모두 내가 한 짓이다. 검새가 외쳤습니다. 한 달 동안 내 집을 지켜보며 준비했지.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 문서를 관가에 넘기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강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너는 10년 전부터 저주받았다. 내가 죽인 무고한 이들의 원한으로. 검새는 문서를 던졌습니다. 황서방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관가에 전하라.
그리고 강만수의 죄를 밝혀라. 검새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검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강만수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알았습니다. 진짜 저주는 무엇인지, 진짜 재앙은 누구였는지, 복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초겨울이 왔습니다. 미시가 막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복녀는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강만수가 유배형을 받았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복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강만수는 관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의 역적 누명, 뇌물, 토지 강탈, 온갖 죄가 밝혀졌지요.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강만수는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의 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서준의 집도 비로소 땅 한 떼기를 갖게 되었지요. 복녀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씨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복녀를 내쫓았던 그 여인이었지요. 무슨 일이시오? 복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하오. 복녀는 놀랐습니다. 너를 불길하다고 했던 것, 돌을 던졌던 것, 우물을 못 쓰게 했던 것. 박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잘못이었소. 용서해 주시오. 복녀는 박씨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고개 드시게. 다 지난 일이오. 하지만 원망하지 않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하오. 박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박씨 마님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시게. 사과의 뜻이요. 아니되옵니다. 이런 것까지 받아주시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오. 복녀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녀, 이거 좀 받게.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일세. 복녀댁, 우리 아이가 아팠는데 나았다네. 고마운 마음에 이것을. 복녀는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두고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복녀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녀라는 분이 계시오? 제가 복녀올시다. 사내는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새란 분이 전해달라 했소. 복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내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복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복녀께 은혜를 갚았소. 강만수는 벌을 받았고 이제 평화가 올 것이오. 나는 멀리 떠나려 하오. 더 이상 복수할 일도 숨을 일도 없으니까요. 당신이 말했던 것을 이제 알겠소. 사람을 살리면 복이 온다고. 당신이 나를 살렸고 나는 그 은혜로 당신을 도울 수 있었소. 건강히 사시오.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오. 검새올림. 복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새, 평안히 사시오. 신시가 되었을 때 복녀는 마당에 쌓인 것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을 가져다 주네요. 복녀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알겠소? 복은 정해진 게 아니라오. 그게 무슨 뜻이오?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에 있는 거지요. 복녀는 김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박씨 마님이 김치를 가져오셨나이다. 그래, 참 고마운 일이구나. 김씨 부인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옳았지? 네. 복은 아픈 사람 곁으로 먼저 온다고 했잖니.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온다고.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복은 기다려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복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면 저절로 굴러오는 법이지요. 김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검새를 살린 것이 복이 되어 돌아왔구나. 유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녀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요.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녀를 보자 모두 비켜섰습니다. 복녀, 먼저 물 기르시게. 아니요, 괜찮소. 아니야.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먼저 기르시게.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복녀 아주머니. 복녀가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어린 아이였지요. 왜 그러니? 우리 집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어떻게요? 복녀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어서 안내하거라. 복녀는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한 초가집 마당에 노파가 쓰러져 있었지요. 할머니. 복녀는 달려가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이고 아파. 제가 살펴보겠나이다. 복녀는 노파의 다리를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뼈는 멀쩡했습니다. 뼈는 괜찮으시옵니다. 삐끗하신 것 같습니다. 복녀는 노파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다리를 감아주었습니다. 며칠 쉬시면 나으실 것이옵니다. 고맙구나, 복녀야. 노파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짜 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로구나. 복녀는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냥 사람을 돕는 것이 좋을 뿐이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복녀를 따라왔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 괜찮아지실까요? 그럼 금방 나으실 거야. 고마워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녀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복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마당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여보, 안에 들어오시게. 감기 걸리겠소. 서준이 불렀지만 복녀는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복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네. 고맙소. 무엇이? 나를 지켜줘서. 그날 밤 지주 어른 앞에서 나를 지켜줘서. 서준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오. 당신은 내 아내니까.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마당에 함께 섰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알았소. 무엇을? 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복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서준은 복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바로 우리 집의 복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김씨 부인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주무셔도 되옵니다. 왜 그러느냐? 소인이 이제 알았사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요. 김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지. 복녀는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야지. 내 며느리가 이제 행복할 텐데 봐야지. 두 여자는 웃었습니다. 해시가 되어 마을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집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 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복은 정말로 그 집에 있었으니까요. 복녀라는 이름에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의 집에.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지요.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은 가장 아픈 곳에 가장 선한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것을. 복녀는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